일반적으로 거래량 해석하는 네 가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제가 틈틈이 맨날 하는 얘기들인데요. 네, 이걸 좀 일반화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외우세요. 몸으로 외우세요. 몸으로.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외우시고 몸으로 외우셔야 될 얘기. 하락이 진행될 때요. 하락 진행 중일 때 이전에 발생됐던 봉들보다 하락이 진행하는데 이전에 발생했는 봉들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 자,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하락할 것 같아요, 느낌님?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전의 봉들보다. 아니에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반등한다기보다는 하락에 주춤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등한다가 아니에요. 반등이 아니라 하락이 주춤할 수 있다까지만 생각해 줘야 돼요. 반등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락하는 봉이 이제 전봉들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그렇죠. 가락을 급증하는 상황이 오면 꼬리를 단다 봉들이. 그리고 꼬리를 다는 봉들이 보이면 시세 반전이 조만간에 나올 거다 라는 예고탄이에요. 예고탄이지 실제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고탄은 향후 베팅을 할 때 시장을 추측하고 예측하고 베팅을 하잖아요.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감히 얘기해요. 웃기지 마라. 예측 안 하고 어떻게 베팅을 하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예측할 때 근거가 되어준다. 거래량이. 이런 얘기예요. 자, 실내로요.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졌죠? 주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거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면서 그러나 거래량이 이제 썩썩하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보면 거래량이 늘어요. 거래량이 느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느니까 꼬리를 달 수 있는 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거꾸로 생각하면 꼬리를 달죠. 또 밀리겠구나. 그리고 이건 힘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이제 일반화 시키는 부분들이니까. 또 이제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여기서 그래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네. 내려가면서 계속. 근데 꼬리를 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꼬리를 답니다. 그럼 여기 저점이 있었죠. 여기 맥점이에요. 올라가면 이 저점에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한 상태죠.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죠. 내려가면서 꼬리를 답니다. 그래서 양봉이 출현해요. 그리고 주했던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봉이 나타나서 이런 흐름이 날 때 시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추측과 예측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베팅은 별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해서 베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런 추측이 또 하나의 베팅의 근거가 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 일반 해석이. 그리고 시장은 그런 추측들대로 흘러가 준 거예요.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시세 반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표현들을 되게 조심해서 썼는데요. 하락이 진행되는 흐름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 계속 이전에 일어났던 봉들보다 급작스럽게 봉이 늘어나면 꼬리를 다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꼬리를 달기 전까지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꼬리를 달아야 돼요. 꼬리를 안 달면 힘있게 계속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꼬리를 다는 봉이 꼬리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는데, 꼬리가 나타나면 꼬리가 봉을 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시세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꼬리를 다는 봉이 출현했을 때,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세 반전이 예고되는 게 아닙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꼬리를 다는 봉이 나왔을 때 시세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확인했던 얘기인데요. 이건가요? 자, 보공권에서 증가하는 거래량 급증은 시세 반전을 예고한다. 여기서 표현을 또 다르게 했어요. 저점권에서
증가하는 거래량 급증은 시세 반전을 예고한다. 아니에요. 거꾸로는 저점권에서 증가하는 그 거래량 급증은요, 시장 반전이 아니라 시장이 개박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점권에서 전봉 대비 증가하는 거래량이 진행되다가 꼬리를 다는 봉이 나타났을 때 시세 반전이 예고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리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점과 저점은 의미가 달라요. 시장의 흐름이. 자, 고공권에서는 올라가서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 꼬리를 달거나 말거나 그것은 시세 반전을 예고할 수 있어요. 꼬리를 안 달더라도. 꼬리를 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꼬리를 달았죠? 꼬리를 다는 부분들에 대한 여기 거래량 보세요. 자, 이 거래량은 힘을 준 겁니다. 전봉 대비 어떤 비교의 어떤 그런 비교율을 따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들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바로 이거는 꼬리를 확인하기도 전에 상승의 벽에 부딪혔다. 꼬리 다른 거 확인했죠? 그 다음 봉에서는 하방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봉 비교가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급증을 하죠? 꼬리 얼마 되지도 않지만 꼬리를 다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크게.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부딪혔구나 벽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은요. 자, 옵션을 보면서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양매도자 입장에서는 배가 양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배가 양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자리도 한번 볼게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배가 양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저점권을 깨고 반등했다 치고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늘었죠. 상승의 벽에 부딪히겠구나. 당연히 이제 하락 흐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지만 이건 배가 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쥐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배가 양매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들은 지금 상당히 올라온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갭상이었잖아요. 갭상이죠. 우리 이런 장들 많았어요. 최근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런 장들 많았잖아요. 갭을 시작했죠. 그래 놓고 아래로 죽이죠. 양매도장, 양압 죽겠죠. 이 상황에서. 양압이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양압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나와요. 이때는 다시.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만약에 이 자리를 확 돌파해버리면 여기서 양압이 폭발해버리거든요. 양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초장에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압이 죽잖아요. 그러면 양매도 때리는 거예요. 이때. 근데 올라가면서 양압이 늘어나잖아요.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다가 다시 맞고 두들겨 맞는 자리가 오면 그때 양매도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갑자기 늘잖아요. 늘면서 양압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장을. 근데 양압이 줄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꼬리가 생기기 전에 꼬리 예측이 돼요. 꼬리가 생기겠구나. 일단 액션을 취하죠. 거래에서. 꼬리 생기면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뭐 얼마나 내려갔나 이런 건 잘 못 맞추지만 이 봉이 꼬리를 달 거다. 양압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흐르든 간에. 자, 제가 그 배가 양매도를 한다 뭐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배가 양매도 자리라고 했을 때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다가 꼬리를 닳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들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놓고 보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추측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배팅에 어떤 배팅과 연계시킬 거냐라는 거를 연계시켜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일반 해석이니까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봉들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래 꼬리를 달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시세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측면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거래량이 이전 봉보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급권에 부딪혔다, 더 올라가기 힘들다 라는 부분으로 거의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은.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 부분이 꼬리가 달리는 걸 너무 길게 끝까지 확인 안 해도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옵션 쪽에서, 옵션 가격의 변화 쪽에서 연계돼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자기의 이런 느낌들이나 이런 거래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트레이더가 공부하는 거는 공급권에서 증가하는 거래량 급증은 시세 반전을 예고할 수 있으며 상승의 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매도할 수 있겠지? 여기서 공부가 끝나면 공부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다른 어떤 시장의 또 다른 변화와 매칭되는 게 뭐가 있을까? 콜 가격이 빌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이제 자기가 어떤 스토캐스틱을 팠다면 스토캐스틱이 이런 경우에 8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뭐 이러더라. MACD선은 뭐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지표들을 계속 만들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요, 이 자리에서 변화에 대한 추측이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잘해요. 그 잘하는 거는 트레이더답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트레이더는 트레이더답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전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분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 잘 맞춘다고 돈 잘 버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콜 매도를 때리는데 이런 자리는 방향이 크게 밑으로 내려갈 자리는 아니니까 비싼 가격의 콜보다는 극역가 쪽에 있는 어떤 외가 옵션들 콜 매도로 네이키드로 들고 갔을 때 난 어느 정도는 편안히 먹더라.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베팅 공부죠. 베팅하고 연결시키는. 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게 또 막 튀어오를 수 있는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해칭으로는 뭐 기준가 쪽을 하나 잡고 뭐 극역가 쪽으로 한 4개 정도 수량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레이셔 쪽으로, 콜 레이셔 쪽으로 하방 쪽으로 공격했을 때 내가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또 이런 나왔을 땐 이런 대응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결국은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식견을 넓히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그런 변화가 나오는 자리에서 자기 대응을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전술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해지겠죠. 기본적인 전술 도구가 선물 매수와 선물 매도밖에 없으면 여기서 선물 매도를 쳐서, 그럼 선물 매도밖에 없다면 선물 매도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 일단 이 자리에서 꼬리가 더 생기기 전에, 왜냐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선물 때리고 들어가되, 이런 경우에는 두세 틱 위로 더 올라가면 별로 재미 못 보더라. 그래서 짧게 손절을 잡고 또 이익절은 어느 포인트로 가져가자.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무기라도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술 무기를 더 잘 다루는 거겠죠. 뭐 이럴 수 있어요. 람보가 기관다총에 막 이런 거 다 잡고 있지만 암살자는 살수죠. 살수는 지풀 속에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단도만 하나만 딱 던집니다. 단도 하나만 던져갖고 정확히 목을 겨냥해서 던져서 자기 목표를, 관역을 맞춰서 상대를 제거하고 소리 없이 조용히 먹힙니다.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개인들 거래는 이런 살수 거래가 되면요, 도가 통하는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무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훌륭한 살수는요, 여러 가지 무기를 동일한 순간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떤 자리와 어떤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다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 암수를 가지고 있는 살수가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의뢰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성공률도 높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선택하겠죠. 많은 암수를 갖고 있는 살수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수는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과감히 나서서 던집니다. 함부로 나갔다가요, 내 암살하려고 하는 목표는 저 뒤에 있는데 호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얼굴 부쩍 내밀게 되잖아요. 아무리 비수를 잘 던진다 하더라도 잡히는 거거든요. 자, 살수는 잡히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냥 잡히는 순간 죽는 거기 때문에 성공시키고 튀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는 그래야 된다라는 측면이 슬픈 얘기지만 있죠. 그래서 거래량 얘기하면서 제가 말을 잠깐 샜는데,
거래량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이제 두 번째.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쉽습니다. 그림 안 넣고 제가 썼는데요. 됐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요, 하락 조정이 생깁니다. 하락 조정인데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대량 거래가 없으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가 가던 길로 갑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 줄게요. 이거 다시 볼까요? 상승 추세 중. 네, 똑같은 얘기죠. 네 번째, 하락 추세 중에 상승 반등으로 이렇게 오는데 상승 반등에 거래량이 안 터지고 그냥 쭉 올라오는 거면요, 시장은 다시 두들겨 맞습니다.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주 강조하는 얘기인데 진리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이걸 하나 볼게요. 자, 하락 추세 중에 흐름이죠.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원래 가던 길로 갑니다. 대량 거래가 없으면. 근데 이제 봉들이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부분도 이제 범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래들이 나와야 반전돼서 흐름이 진행이 돼요. 이 다음 봉은 이게 탕탕 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주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자리가 거래량 가중평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거든요. 거래량 가중평균까지는 와요. 근데 거래량 가중평균 근처까지 오는 과정 중에 대량 거래가 없었다거나 그러면 다시 밀립니다. 다시 반등이 되거나요. 요거는 요 거래량 일반 해석 부분 네 가지는 정말 몸으로 암기하시고 손가락으로 암기하셔갖고요. 시장 중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계속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장 읽고 해석하고 우선 예측할 때 그런 측면들 생각들을 이제 드실 거란 말입니다. 딱 보면 이제 제가 양매도 자리를 노리는데 고점 매도 자리를 노린다? 막 그랬을 때 같이 볼 수 있겠죠. 샤크님, 느끼님, 네. 양매도 하실 때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거래요. 양매도가 진입은. 그건 이제 감 쓰시죠, 느끼님이나 샤크님. 그런 거래가 뭔지. 고점 거래에서 고점 역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역거래하고 저점에서 역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거래량 일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그런 거래만이 아니라 선물 거래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가졌던 수급 기초론 네 번째 강의 거래량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그 지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가격과 거래량을 연관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잘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이 다음 부분은 베이시스가 뭔지, 캐리가 뭔지. 자, 프로그램 많이 이해 들어봤고 베이시스는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베이시스와 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계리도들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들로 또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래량에 대한 수급 기초 강의 네 번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